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악재가 연속되면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 출범 초기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제 실세 정치인들 가운데 울산의 의원들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서 울산의 위상이 한껏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이요. 흘러간 노래처럼 지금은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요. 내년도 예산 확보,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는, 얽혀 있는 그런 마당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정치인들에 대한 역할론이 새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울산시가 5조 1,578억 원 규모의 역대급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낱마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오늘 이슈 타파 시간에 한번 풀어 헤쳐보려고 합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를 얘기할 텐데 김두겸 시장, 천창수 교육감 두 분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업무 수행 평가 전국 1위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나쁜 소식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총알이 뒷받침이 돼야 전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울산의 본 예산 규모가 5조 원 넘어선 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김두겸 울산시장이 주초에 2025년도 본 예산안을 브리핑을 했거든요. 언론에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감형 정책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 이제 흔히 울부심이라고 합니다. 울부심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추진에서 생활 밀착형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그리고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집중 투자 그리고 제일 지금 울산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25년 본 예산 자체가 2024년도가 4조 7,90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보다도 한 7.6%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조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이 예산안에는 뭐 복지, 민생, 환경, 녹지, 도시개발, 사회기반, 뭐 보건복지, 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 특히 문화체육 관련 해서 6개 분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자, 예산을 5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라서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귀에 들어오게 하든지 눈에 보이게 하든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저도 이 예산을 딱 보고 5조 되는 규모의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번 예산의 세부 사업을 딱 보면은 복지, 민생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복지 민생에 무려 1조 7천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또 환경 녹지 이곳에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 추진에 131억, 효문공단의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이게 한 2,875억 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도시개발, 사회기반, 인프라, SOC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이제 농소 강동 도로 개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개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지난주에 뉴스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거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됐는데 특히 강동하고 농소 간 도로 개설은 지난주에 기공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 200억 정도, 도시철도에 한 100억 원 정도. 이 초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83억.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 합쳐서 5,243억 정도 되는데. 미디어 파사드가 뭐예요? 미디어 파사드, 우리가 흔히 큰 뉴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니십니까? 전광판, 도시의 어떤 볼거리이기도 하고, 공단 지역의 여러 가지 좀 삭막한 것을 해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경제 미래 신산업 분야에 무려 3,644억 원 투입되는데,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 수소버스 보급, 그리고
국립 울산 탄소 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이런 데다 주로 이제 많이 투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게 한 99억 원 정도 되고요. 재난, 재해, 안전 관련 예산도 굉장히 강화되는데 풍수해 지금 갈수록 풍수해가 늘어나거든요. 예. 풍수해에 대한 안전 대비, 재해 위험 개선 지구 뭐 이런 보강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8,086억 원 이 예.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화체육 관광 분야인데요.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 이것이 이제 지금 기존의 울산교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돛질산 근처로 아마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문수 야구장의 그 유스 호스텔 건립, 방구천 이런 해 이제 내년도가 되면 방구천이 세계 문화유산 지정이 확실시 되거든요. 예. 여기에 따른 이제 역사 문화 탐방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예. 이런 데 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 두루두루 잘 잡아놓은 것 같은데 민생복지에 제일 많은 예산을 잡은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3분의 1이 민생복지로 잡혀 있네요. 자, 이렇게 굵직한 예산을 중심으로 이제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잡은 예산인데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미 울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6,119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추가로 얼마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 정치권의 위상과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게 사실은 울산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초기만 해도 울산 정치권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죠.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서울에다가 국비 상황실을 가동해가지고 네.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건은 우리의 국비 확보.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인데요. 이 국비 확보의 구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봐서 국회 상황을 볼 때는 대체로 꼭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어 주로 어디에 많이 가느냐, 힘 있는 정치. 네네네. 실세 정치인들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쪽지 예산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하는데, 자, 지금은 울산에 당대표도 없고 전략부총장도 없고 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것이 정치판인데 지금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근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하니까 김 시장과 울산의 핵심 인사들이 국회에 지인을 쳐놓고 2번, 3번 기획재정부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매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달린다는 표현이 좀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꽁 잡는 게 매니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예, 뭐 해마다 연말만 되면은 사실은 울산시는 지금 뭐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하는 건 되게 바쁘고요. 네. 이제는 정부 부처를 넘어서 실세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는 실세 정치인들에게 매달려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울산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 그리고 김두겸 시장 중심으로 안성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이런 전부 다 풀 가동이 돼가지고 지금 울산 행정지도부가 릴레이로 대국회 대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677조거든요. 677조인데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당 몫은 상당 부분 삭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나가는 돈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정부안은 가능한 삭감이 적은 부분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울산시에서는 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짰거든요.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축소돼서 내려올 공산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보 굉장히 차질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올해 역대급으로 지방교부세를 받았거든요. 보통 교부세도 받았고. 근데 그게 그대로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예. 이 종국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예산을 정치적 배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정치 실세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주 쓰는 말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지만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고 싶어도, 예, 매달려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울산 국회의원 중에 예산결산위원이 3분이 있죠. 예, 6명의 의원들 가운데 세 3분이에요. 분이에요. 50%가 어떻게 그렇게 됐죠? 외결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 예. 아마도 이게 6명이 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 힘들었을 건데, 이제 예. 여야가 골고루 배분돼서 그렇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범수 의원, 예.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태선 의원, 예, 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 고루. 한 사람은 그 대표의 비서기도 하고, 네. 또 한 사람은 또 당의 대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명 가운데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예결위에 있으니까 상당한 지원군을 갖춰 놓은 셈입니다. 예.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초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김태선 의원은 앞서서 예결위가 가동될 때 울산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 울산시에 교부하는 교부세 문제, 다시 예. 말해서 울산 홀대 이 부분에 대해서 뼈 있는 말을 해가지고 일단 정부의 길을 좀 기선을 제압해 놨습니다. 뼈 있는 얘기요? 예. 초선 의원인데, 그 이재명 대표를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다니더라고요. 뭐라고 뼈 있는 소리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늘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예. 이 국비에 대한 배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뭘 하느냐면 처음에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이런 걸 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울산의 지방교부세, 교부금 삭감 문제 이걸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선 방안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정부가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조 5천억 원 정도를 감액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왜 지방에 이렇게 피해가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무능을 지방에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울산 지역의 행정의 어떤 그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예. 교육 재정 특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경우에는 지난해 2,676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했는데 예. 올해도 추가로 1,000억 원 가량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자체가 중단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울산이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의 기여도 이거는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에 내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 사이에 너무 괴리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지적을 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교부세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늘 그림자처럼 수행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강하게 좀 못하나 했는데 이번에 한마디 하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은 될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울산의 예결위 삼총사 백지장 맞들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니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울산은 부자 도시라고 해서 많이 뺏어가고 조금 돌려받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었잖아요. 이 시간에 얼마나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울산이 지난 27년간 광역시가 되고 난 27년간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그것이 완전히 개선되진 않고 있거든요. 내년도 지난해만 해도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국세 규모를 지방교부세금을 파악을 해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 울산보다 인구는 좀 많지만은 네. 시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주하고 울산이 비교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광주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는 데는 물론 이제 광주 교통도시철도공단 그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사실은 또 말이 안 됩니다. 울산과 네. 비교해 볼 때. 울산시가 납부하는 국비는 지난 5년간 따져보면 55조 원 됩니다. 예. 55조. 네. 엄청나거든요. 서울을 제외한 6대 강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부산은 우리보다 3배나 큰 도시거든요. 네. 그런 도시 다음으로는 울산이 제일 많습니다. 울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세 비율 자체가 1.2%. 예. 6대 강역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말이 안 돼요. 예. 네. 울산 시민은 국가의 기여는 많이 하면서 혜택은 적게 받는 구조. 예. 이게 이제 1997년 강역시 성격 이후에 역대 울산시의 정부하고 지역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어떤 새로운 그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수입이 필요한데 울산의 세 수입이 중앙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울산에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현실 이걸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김태선 의원도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김두겸 시장이 대통령하고의 만남 자리라든지 중앙정부하고의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될 때마다 김두겸 시장도 끊임없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왜 안 했겠어요? 네,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보통교부세를 어느 정도 갖고 오는데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그래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세금 교부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교부세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반드시 조정해야 되고요. 이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목소리이고 울산시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사정을 번연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 봉이냐 물봉이냐 이런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정치권이 힘이 있고 그래야 위상도 굳건할 텐데 그래야 사정이 좀 나아질 텐데 정권 초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친한, 친윤 뭐 이런 개파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울산 예산업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김두겸 시장이 속을 끓일 만도 합니다. 고민되죠. 예를 들어 지금 울산의 여권, 울산의 여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친한, 친윤으로 조금 갈라져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예산안 확보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로 묶여지지 않았다는 게 악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여론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 또 울산에서도 어떤 여건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친윤 친한 이런 계파가 울산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친한 한동훈 대표 쪽의 정치 라인 그게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범수 사무총장과 친윤의 핵심은 또 박성민 의원이거든요. 이 두 분 간의 어떤 교감, 손잡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두 분을 다 뭐 통화를 하고 일하는데 해보면 역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 목소리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할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건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런 지역의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뭐 기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친한 친윤 울산에도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분들이 울산에 이런 현안을 놓고 같이 뭉치지 않으면 두 분 다 떨어집니다. 자,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정부와 집권당의 막후 조율 역할을 할 정치인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이 사실 울산 지역 여권 내 친한 친윤 핵심 인사로 주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른바 서범수 박성민 막후 역할론. 이거 예. 이제 우리 뭐 울산시가 얼만큼의 예산을 따오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 지방 민선 9기도 민선 8기도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예. 이제 민선 9기로 가는 길목에 곧 다가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울산 지역 내 여건이 갈라지는 거 별로 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요. 그래서 지역 여건 내에 이제 친윤, 친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 그런 갈등의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분명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두 분이 예를 들어 서범수, 박성민 두 분의 역할로 이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두 분이 별 문제 없습니다. 잘 화합하고 있고 잘 뭐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잠재적으로 지역에서의 여건에 대한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건 예. 분명히 경계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네. 두 분도.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예.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서범수, 박성민 이 두 분 말고 여건에 또 이제 그 우리 김상욱 시당위원장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네 분이 예전에 우리 울산의 정치 여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된 모습과는 요즘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박성민 부총장, 전 부총장 친윤 중에 대통령과 뭐 러브샷을 하는 그런 핵심 실세이고 여전히 윤 대통령하고 뭐 무시로 소통이 가능한 분, 또 서범수 총장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가장 신이 많은 최고의 당직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한다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서 총장과 박 전 부총장은 꼬일 대로 꼬인 당정 관계를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전체 여권 안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서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특히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특히 뭐 여사 문제 이런 게 나오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언론과의 어떤 거리를 두죠. 예, 접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침묵 모드. 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밖에서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두 분이 가능하면 많은 만남을 가지고 최근에도 만났다고 하거든요. 만남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스킨십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야만 여건에서의 울산의 위상도 좀 더 강화될 것이고 이 여건의 어떤 국정 지지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야 또 울산의 어떤 내년도 살림살이도 그렇고 앞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도 그렇고 이런 데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두 사람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지역 여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물급 김기현, 초선이지만 당에서 귀염둥이 노릇을 잘하고 있는 우리 그 김상욱 의원 이런 분들 역할도 기대를 합니다. 자, 한 1분 정도 정리하실까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가 5조 시대를 맞았거든요. 울산이 5조 시대의 살림살이 규모를 맞았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울산의 정치인들의 어떤 단합된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윤, 친한 이런 것도 있고 또 민주당, 뭐 진보당 이런
여야 관계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울산당이라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 주기를 희망합니다. 예, 예. 자, 5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얘기해 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늘 걱정했던 이들은 그동안은 잘 풀려왔습니다. 어려울 때 뭉치는 울산의 저력이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도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